기회는 분명히 오겠죠.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보실 만한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구령입니다. 안녕하세요, 비타씨입니다. 저희 지난주에 이어서 주간 뉴스 브리핑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어떠셨나요? 지난주에요? 네. 당황했어요. 전 좋았는데요. 아직도 마지막 멘트가 생각이 안 나요. 하시는 동안 구상하셔야 됩니다. 약속 드렸잖아요. 오늘 하루까지만 안녕하는 거 어떨까요? 그건 제 건데요. 남들 다 쓰는 걸 가지고 혼자만이라고 하면 안 돼요. 네, 그러면 끝나는 시간까지 꼭 저한테 제안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저희가 픽한 기사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기사가 6가지 정도 되는데요. 키워드를 보시면 첫 번째 청약을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저희가 매매값 하락, 공포팔이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무서운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청약은 되게 호황이다. 기사를 보시면 뭐 신반포, 그리고 마곡, 송도의 더스카이까지 이런 곳들의 청약 경쟁률을 얘기하면서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런 기사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사람들의 심리를 전형적으로 나타내주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위기를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은 사실인데 또 막상 그 가운데서도 돈이 된다고 하니까 더더구나 내가 할 수 있는데 돈이 된다고 하면 우리 비타씨님 같은 경우는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가점이 된다고 하면 무조건 해야죠. 안 돼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사람들은 시장 자체가 되게 안 좋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고자 하는, 수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심리는 그대로 살아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심리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다가 좀 요즘 터지는 느낌? 이게 보복 심리라고 하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되어 있던 게 팍 터지는. 뭐 지금 당장이라도 여행 가고 싶고 당장이라도 외식하고 싶은 게 사람들 심리라 지금도 약간씩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뭐 아직까지는 지금 그 몇 가지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변했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단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위축됐던 심리가 조금 풀어지는 부분과 함께 그 다음에 또 돈이 된다고 하니까 왠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심리가 이제 좀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청약 기사들 중에서 그런데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4월 물량 폭탄 소화할지는 또 의문이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세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사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어떤 스팟이라고 하는 특정 시점에 그런 어떤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쭉 흐름으로 보는 어떤 플로우 개념으로 보는 개념이 있는데 지금 말했던 내용은 생각해보면 딱 스팟 시점이에요. 맞아요. 4월 달에 물량이 이렇게 많다라고 하면서 아마 대표적인 게 뭐 개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둔천주공이라든지 이게 이제 분양할 예정이고 엄청나게 많다. 또 그 밖에도 되게 많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은 말 그대로 확정 났을 때 그렇게 많다라고 하는 부분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분양 물량이 너무 많아서 지금 이렇게 심리가 위축되어 있는데 과연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논리적으로 맞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는 투자라든지 그 다음에 시장이 어떻게 변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어떤 그 스팟 시점이 아니라 플로우를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요즘 같은 분위기에 둔천주공이라든지 개포라든지 그 나머지 아파트들이 과연 그때 제대로 분양할 수 있겠느냐. 요즘 뭐 분양가 상한제 뭐 연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 그렇죠. 그것 때문에 좀 연기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부분은 4월 달에는 많은데 그 뒤로는 5월 달, 6월 달, 12월까지 물량이 적으면 올 한 해 물량이 엄청나게 적은 거잖아요. 네. 결국 그렇게 되면은 올 한 해가 물량이 적다는 게 팩트지 4월에 물량이 많다는 게 팩트가 아닐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물량이 많으면 가점이 낮은 사람들이 당첨될 확률이 높아져요. 제가 볼 때는 60점대도 요즘엔 사실 서울은 힘들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60점 초반인 분들도 이렇게 만약에 연기됐던 것들이 한순간에 어쨌든 분양을 할 거니까 동시다발적으로 분양을 하게 돼버리면 애매한 점수들도 당첨이 될 확률이 높을 수도 있겠다. 이거는 무조건 노려야겠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위기는 끝까지 위기가 아니라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가 네. 있는 거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아마 모든 분들이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럼 청약에 대한 기사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고요. 그 다음에 저희 저번 주에 매매가 뭐 하락 이런 얘기 했었는데 네. 기사들을 보면은 전세가에 대한 얘기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앞으로 이슈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상반되는 기사도 보이고 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보시면 과천이 낙폭이 가장 크대요. 1위래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뛰고 있는 기현상이 발생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기사 하나만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실 거예요. 과천은 지금 보니까 전세값 전국 낙폭 1위가 과천이다 라는 기사가 3월 30일 날 나왔고요. 네. 그 다음에 서울 집값이 떨어지는데 전세값을 뛰는 기현상이란 그 기사가 4월 1일 바로 하루 차로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은 도대체 어디는 오르고 어디는 떨어진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 맞아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어떤 특정 지역이 나왔잖아요. 특정 지역이 나왔을 때는 그 특정 지역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 모든 지역에서도 그런지 안 그런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 뭐 코로나든 뭐든 어쨌든 해서 지금 위기 상황이다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매매를 좀 두려워하는 심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주하는 사람들이 매매를 하려다가 어디로 갈까요? 그냥 전세로 눌러 앉겠죠. 그렇죠. 상식적으로 봐도 누가 보더라도 그렇다면은 차라리 전세 수요가 느는 게 정상적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공급 물량이 부족하게 되면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지금 현재 뭐 전세값은 뛰는 기현상, 지금 제목이 재밌어요. 서울 집값이 떨어지는데 전세값을 뛰는 기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전제가 집값도 떨어지고 전세값도 떨어져야 된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위기 상황이 오면 그 말이 맞는 거긴 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수요가 매매 수요가 아닌 전세 수요로 움직여지니까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해 주신 과천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가 좀 있지 않나 싶어요. 혹시 지정타?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 우리 청약시장 규제가 별로 많지 않았을 때 많은 분들이 서울 못 가면 가고 싶은 동네 거의 1위 2위 안에 들어가는 데가 준강남 과천. 과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천으로 전입하신 분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많았죠. 제 지인도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천으로 전입을 했거나 또는 이제 앞으로도 전입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이제 여기는 없지만 예전 기사를 찾아보시게 되면 분명히 과천의 전세 가격이 급등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이거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제는 별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거주일권이 늘어났기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과천으로 전세들을 가서 거기서 지정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아니요. 그러면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못 가죠. 그렇다면 기존에 들어갔던 사람들도 어떡할까요? 나오게 되죠. 결국 그런 부분들이 같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기사에서는 어디는 뛰는데 어디는 떨어진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이가 아니라 어떤 특정 지역의 상황이 좀 다르다. 그렇게 보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 두 기사 중에서는 과천이 떨어지니까 다 전체로 떨어지는 게 맞지 않나가 아니라 오히려 전세값이 뛰는 기현상이 아닌 전세값이 뛰는 당연한 현상이 아닌가라고 보는 게 조금 더 팩트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보시면 지금 청약과 뭐 전세값 관련된 기사를 살펴봤는데요. 부용님 말씀 중에 자꾸 그 사람들의 심리 이 부분이 나와서 사람들의 심리는 아직 죽지 않았다. 그리고 제가 아까 그 보복 심리가 터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터졌다가 아니라 이제 그렇게 좀 풀리고 있다, 위축됐던 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심리에 대한 부분이 꼭 부동산만 그 관련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의 심리를 자세히 한번 관찰을 해보면 아주 재밌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예전에는 이렇게 뭐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게 발달하지 않았을 때 보면 우리들이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모든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처럼 또는 예전에 과거의 금융위기 같은 경우도 보면 예를 들어서 위기가 왔다라고 하면 집값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주식 가격도 폭락하고 자 이런 현상들이 거의 대표적인 현상이었는데
요즘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청약시장에 돈 된다고 하니까 막 몰려가잖아요. 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다른 기회가 없는지 노리는 사람들이 지금 제 주변에도 되게 많거든요. 제가 굉장히 재밌는 단어를 들었어요. 무슨 단어를 두셨어요? 주식 관련된 건데 동학개미운동이라고 정말 빵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내용을 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장명을 잘하는 것 같아요. 저 너무 그 기사 읽다가 빵 터져가지고 이거는 정말 말씀 한번 드려야겠다. 부동산과 이제 뭐 관련이 뭐 완전히 없다고는 할 수 없는 분야가 주식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 분야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심리 부분에서 뽑아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지금 보니까 뭐 뉴스 제목이 동학개미 운동이 뭐 3월 한 달간 세운 역대급 진기록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했던 그 참 장명을 잘했던 동학개미 운동.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예전에는 이렇게 떨어지면 다들 도망가기 바빴어요. 아무것도 안 하죠. 그러니까 부동산도 팔아야 되고 주식도 떨어지니까 빨리 팔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더 떨어지고 근데 지금 현상을 자세히 보게 되면 오히려 예전하고 좀 많이 달라진 또는 많이 늘어난 현상이 뭐냐면 지금이 기회다. 사람들이 너무 똑똑하세요. 그러니까 그쵸?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똑똑해지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게 무작정 그렇게 떨어지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과거에 수많은 사례로 경험을 하다 보니까 동학개미운동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일반 서민들마저도 삼성전자를 이렇게 많이 사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 현상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주식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분명한 건 똑같이 투자 시장이라는 건 변함이 없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분명히 이 상황에서도 기회를 노리는 상황을 지금 굉장히 많이 노리고 있는 게 너무 많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질문을 하신다면 지금 말했던 이 동학개미운동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전과는 다르게 위기에서 기회를 보고 있는 상황이 현재의 모습인 것 같아. 그렇다면 결국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요, 잘 안 떨어지고 버티는 하방 경직성이 발생해요. 네, 하방 경직성. 네,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여지고 이런 심리들이 결국 지금 많은 사람들이 투자 분야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똑똑해지고 있다. 그런 부분이 더더욱 자산 시장을 바치는 상황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시고 뭐 여러 분야에 관심도 많이 갖다 보시면 이런 기사를 봤을 때 또 생각이 많아지실 것 같더라고요. 보시면 총선 앞에서 작아지는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요. 사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동학개미운동이라고 말씀이 나왔는데 결국 사람들이 그만큼 떨어졌으니까 오히려 지금이 더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부동산 시장도 지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되게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 이런 기사가 딱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진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요? 이 기사 규제 막 계속 이어질 것 같은 분위기인데 사실은 법안 통과를 못하면 폐기된다라고 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목에서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정부가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뭐 화랑이다, 뭐 너무 이제 풍선 효과가 나타난다고 해서 조금 누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거를 갖다 발표한 게 예전에 9.13 대책하고 가장 최근에 12.16 대책이었는데 지금 그 대책들이 제대로 통과될 수 있을지 없을지 의문이 가는 상황으로 지금 기사가 나와버렸어요. 네.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만약 그렇다면 아까 오늘 봤던 이 기사 내용들이 사람들은 주식에선 동학개미운동 그 다음에 이 부동산 시장에서도 설마 기회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이 상황에서 부동산 관련돼서 굉장히 강하게 누르는 법안이 잘 통과가 안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순간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정말 많은 고민과 나 정말 집 사야 되나? 다시 기회가 또다시 올까? 이런 생각으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 그냥 그 기사 하나로만 보면 그런가? 왜 안 하지? 왜 하지? 이렇게 되겠지만 이렇게 전반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사람들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싶어하는 심리가 강한 현재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어떤 뭐 상승의 뭐 기폭제가 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소지는 분명히 있다. 물론 이제 지금 상황에서 그 얘기를 한다는 거는 너무 앞서 나간 얘기긴 한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조금씩 어떤
시장의 상승 방향으로 관심을 가고자 하는 그 목적에 있을 때 조금 도화선이 될 수 있는 소지는 되게 높을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많은 다양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많은 사람들을 또다시 공부하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또 이제 동영상이라든지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위해서 저희가 이런 걸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제가 보니까 지금 오늘 봤던 현상들은 돈이 된다고 하니까 또 몰려가는 모습, 그 다음에 전세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좀 나타난다는 현상,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동학개미운동처럼 사람들이 진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후속 법안이 제대로 지금 통과가 안 되는 상황이 된다. 이러면은 여기서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지켜보는. 이렇게. 예, 그런 모습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뭐 단기간에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한 번 더 이 시장은 또다시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흘러가는 것도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변화되는 시장에서 정말 카멜레온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사람은 또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대응을 해야만이 성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부록님의 키워드죠. 대응. 투자는 공식이 아니라 대응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우, 멋집니다. 감사합니다. 뭐 더 해주실 말씀이 혹시 있으신가요? 사실 이 우리 동영상의 목적 자체가 시장을 뭐 부동산 쪽에 관련된 내용을 많이 얘기하니까 약간 긍정적인 부분으로 표현한다라고 좀 좋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또 반대로 그 가운데서 기회를 찾으시려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제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경험한 거를 보게 되면 항상 가장 큰 기회는 위기 때 나왔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내용들, 사람들은 분명히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일을 잡기 위해서 지금도 대기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고 계셨고요. 그냥 되게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다시 부동산 시장에도 분명히 상승이라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기회는 분명히 오겠죠.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보실 만한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주 알찬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클로징 멘트 생각하셨어요? 생각이 안 나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오늘까지 그냥 안녕 하시겠어요? 근데 이 안녕이라는 멘트 너무 좋지 않아요? 굉장히 친근한 것 같아요. 비타TV를 벤치마킹해서 저도 네. 역시 신선한 얼굴 표정으로 네. 인사를 드리는 거죠. 부지런과 비타TV는 함께 가는 거니까요. 클로징 멘트 오늘까지는 안녕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안녕!